그런데 이날 강병규 회장이 계산 중에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것 중에 오래된 사진을 본 서아름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거든요. 매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이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병규는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 앞에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확히 30분 후면 그 마트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6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벌써 6달이 지났지만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규칙적인 걸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3시에 맞춰 가야지. 강병규는 혼잣말을 하며 깔끔하게 차려입은 캐주얼 정장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거울 앞에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은 나이에 비해 단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매주 화요일만큼은 달랐어요. 마음 한편에 작은 기대감이 싹트곤 했거든요. 마치 오래된 상처에 작은 연고를 바르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며 강병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시계는 30년 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맞춘 것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금속 부분은 조금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3시만 되면 이 시계는 강병규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었거든요. 집에서 나서며 강병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한 속도로 말이에요. 의사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강병규에게는 화요일의 이 걸음이 가장 소중했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아가는 간절한 발걸음이었거든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강병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과 현실에 대한 체념이 번갈아가며 밀려왔거든요. 매주 이 길을 걸으면서도 정작 무엇을 기대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만큼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마트까지 가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매주 같은 길을 걸으며 강병규는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이 근처 어디엔가 서은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작은 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두 새로운 건물들로 바뀌었지만 강병규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오곤 했지만 그 아픔마저도 소중한 기억의 일부였어요. 대형마트 앞에 도착한 강병규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예전에 여기 작은 상점이 있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는 정말로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서은이와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기도 했고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병규는 늘 그렇듯 생수 코너로 직행했어요. 평소처럼 생수를 골랐습니다. 운동 삼아 걸어온 보람을 느끼며 장바구니에 담았거든요. 사실 집에 생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곳에 오기 위한 핑계였지만 그 누구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생수를 고르면서도 강병규의 마음은 이미 계산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그 젊은 여성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직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미소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거든요. 어딘가 낯익은 그 따뜻함이 강병규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강병규의 발걸음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그 젊은 계산원 때문이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항상 정중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맞아주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병규의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서아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정확히 3시네요. 정말 시간 잘 지키세요. 서아름은 강병규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째 매주 만나다 보니 이제는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이 어르신이 오시는 화요일 오후가 언제부턴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름의 마음속에는 이 어르신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정중하면서도 온화한 미소,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품격 있는 어르신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선물 같았어요. 강병규는 서아름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걸어서 운동 삼아 오는 길이라 시간을 맞춰야 해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서아름의 친절함에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이 젊은 여성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일주일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서아름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군요. 진심 어린 존경이 목소리에 배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병규가 부드럽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걸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아름의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었거든요. 계산을 마친 후에도 강병규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매주 그랬듯이 몇 초간 서아름을 바라보며 머뭇거렸어요. 무언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저 이 따뜻한 순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아름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 같았어요. 서아름도 어르신이 매번 계산 후에 잠시 머무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외로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서아름이 더욱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뵈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말에는 진정한 염려와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병규는 생수를 들고 마트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서아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였어요. 외롭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병규는 생각했습니다. 참 착한 아가씨야. 저렇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젊은이가 요즘 또 있을까? 서아름의 깍듯한 예의와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그 친근함이 자꾸만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아름은 오늘도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지 벌써 3년째였지만 여전히 퇴근 후의 고요함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들어서면
어김없이 어머니 생각이 밀려왔거든요. 1년 전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서은이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가슴 한편을 저며왔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어머니 영정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상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서아름은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오늘도 다녀왔어요. 하루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0살이 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가 끝까지 함구하셨어요. 엄마, 제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이셨을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아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서아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시계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목에서 떼지 않으셨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름아, 이건 엄마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브랜드는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지만 만듦새가 상당히 정교했어요. 무엇보다 커플용으로 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디자인이나 크기를 보면 분명히 남성용과 짝을 이루는 여성용 시계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맞춘 시계일까? 서아름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어린 서아름이 호기심에 물어봐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시며 자세한 이야기는 피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아름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혼자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 시계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그 어르신이 오셨는데 서아름은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마트에 오시는 강병규 어르신 이야기였어요.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셔서 보기가 좋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어르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강병규 어르신을 볼 때마다 서아름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다면 저런 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품격 있고 온화한 미소,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렇게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서아름은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차며 서아름은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이 시계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다면 자신도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엄마, 저도 이 시계를 평생 소중히 할게요. 어머니 영정에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서아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들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강병규 어르신처럼 정중한 손님들을 만날 때면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일하셨을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서아름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보다 서아름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서아름에게 먼저 주시고 좋은 옷이 있으면 서아름 것부터 사주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서아름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헤어지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그리워하고 계실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서아름은 상상했습니다. 이 시계에 짝이 되는 남성용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자신의 아버지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30년 동안 이 시계를 보며 어머니와 자신을 그리워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아름은 다시 한번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일주일 후면 또 기일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거든요. 제가 좀 더 효도할 걸 그랬어요. 서아름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더 세심하게 돌봤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에만 매달려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서아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시계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이 이 작은 시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까? 서아름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시계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병규는 넓은 서재에서 혼자 늦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가 만 신문과 함께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6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곤 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이 다가올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몇 달 전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의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지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강병규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거든요. 마침 핑계가 생긴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에 그 마트까지 걸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병규가 의사에게 말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의사는 매일 하라고 했지만 강병규에게는 화요일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사실 운동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마트 근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지갑을 꺼내며 강병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지갑 속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서은이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모서리가 조금 헤어졌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고 강병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희야,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진 속 서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서은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강병규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강병규는 또 다른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시계 역시 30년 전 서은이와 함께 맞춘 커플 시계였어요.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과 함께 주고받은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은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병규 씨,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강병규는 서은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은희야, 다시 생각해봐. 강병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요일 3시에 다시 만나자. 일주일만 시간을 줘. 강병규의 간청에 서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화요일 3시 강병규는 약속 장소에서 서은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병규는 몇 달 동안 매주 화요일 3시마다 그 자리를 지켰지만 서은이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지만 강병규는 여전히 화요일 3시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시간만큼은 특별했어요. 서은이와의 마지막 약속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운동을 권했을 때 주저없이 화요일을 택했습니다. 매주 운동 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은희야, 강병규는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운동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서은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 근처를 맴도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몇 년 전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서은이를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서은이가 없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존재였어요. 서은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병규에게는 그 아이를 찾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었거든요. 은희야, 우리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 딸이 태어났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어요.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병규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간절해졌어요. 어딘가에서 자신을 모른 채 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혹시 딸이 어머니 발자취를 따라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강병규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은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 근처 어딘가에서 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그 마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젊은 여성들을 볼 때마다 강병규는 은근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자신의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특히 30살 전후로 보이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관심이 갔어요. 딸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산원으로 일하는 서아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해서 호감이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어딘가 익숙한 그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가 마음을 끌었거든요. 혹시 이 아이가 내 딸일까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서울에만 해도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딸을 찾는다는 것은 바늘 찾기와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시계를 다시 차며 강병규는 내일도 어김없이 화요일 3시에 그 마트에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은이와 딸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기분이었어요. 30년간 지켜온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화요일도 어김없이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강병규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마트 앞에 도착했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모를 예감이 마음 한편을 스쳤거든요.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생수 코너로 향하며 강병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상품을 골랐어요. 사실 집에는 아직 생수가 남아 있었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곳에 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손에 든 생수를 바라보며 강병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오늘따라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어젯밤 꿈에서 서은이를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꿈속에서 서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며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서아름은 오늘도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 한편이 어수선했어요. 어젯밤 어머니 꿈을 꾸었거든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서아름이 강병규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정확히 3시네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오늘따라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강병규 역시 서아름의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네, 오늘도 운동 삼아 걸어왔습니다. 강병규가 답하며 생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아름은 익숙한 손길로 바코드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는군요. 서아름의 칭찬에 강병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계산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강병규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지갑을 서둘러 꺼내려다가 실수로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계산대 주변에 크게 울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강병규가 당황하며 허리를 굽혀 지갑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어요. 서아름이 재빨리 계산대를 나와 강병규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어르신,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지갑이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몇 가지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카드 몇 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아름이 그 사진을 집어들려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서아름의 손이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았어요. 어머니 서은이의 젊은 시절 모습과 말입니다. 서아름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아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서아름은 강병규를 올려다봤습니다. 강병규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어요. 강병규는 서아름이 든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서은이의 사진을 이 젊은 여성이 알아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사진을. 강병규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분이 정말 저희 어머니세요? 서아름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병규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서아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없었고 계산대 주변에는 서아름과 강병규 둘만 남아 있었어요. 서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맞았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틀림없는 어머니의 얼굴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맞나요? 서아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매주 만나던 어르신의 지갑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어요. 강병규는 서아름의 반응을 보며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서은이의 사진을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당신이 강병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아름입니다. 서아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서은이이고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강병규는 다리에 힘이 빠져 계산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은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서은이. 강병규가 어머니 이름을 부르자 서아름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아는 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르신은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서아름의 질문에 강병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산대 주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 같은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서아름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강병규는 30년간 찾아 헤맨 딸을 마침내 만났다는 기적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병규가 중얼거리며 서아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어딘가 서은이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묘한 친근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름도 강병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매주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던 어르신이 어머니와 무슨 관계일까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말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에 대한 실마리가 이 어르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병규와 서아름은 마트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서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강병규는 30년간 찾아 헤맨 딸을 마침내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서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매주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던 어르신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병규는 서아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아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구나. 강병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서아름의 예의 바른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서은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강병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아름은 강병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는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서아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강병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마트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서아름은 커피를 주문하고 강병규는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둘 다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서아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병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은희와 나는 서로 사랑했단다. 강병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 안타까운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서아름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서아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찾으셨나요? 서아름의 질문에 강병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를 생각했단다. 강병규가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시계가 증거야. 서아름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서아름이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병규도 자신의 시계를 풀어 나란히 놓았어요. 두 시계는 분명히 한 쌍으로 만들어진 커플 시계였습니다. 디자인과 브랜드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30년 전 엄마와 함께 맞춘 커플 시계란다. 강병규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과 함께 말이야. 서아름은 어머니가 왜 이 시계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의 사랑을 간직한 유일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두 시계를 바라보며 서아름과 강병규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30년간 같은 시간을 살아왔구나. 강병규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직원이 주문한 음료와 함께 작은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병규는 빵을 보며 문득 추억에 잠겼어요. 아름이도 빵을 좋아하는구나. 은희도 좋아했는데 강병규가 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름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 빵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서아름이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강병규는 서아름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서은이의 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서아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병규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식빵에 딸기잼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 곁들인 걸 좋아하는데 아름이도 그러니? 강병규의 정확한 답에 서아름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버터까지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서아름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해 먹어야겠어요. 같이 드실래요? 서아름의 제안에 강병규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사실 저는 언젠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서아름이 조심스럽게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빵들을 직접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강병규는 서아름의 꿈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좋은 꿈이구나. 강병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 강병규의 말에 서아름은 더욱 놀랐어요. 어머니도 같은 꿈을 꾸셨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어머니의 꿈을 제가 이어받은 건가요? 서아름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강병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은희의 꿈이 아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머니 서은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만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나오며 서아름과 강병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만난 상황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겠죠? 서아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병규도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급할 것 없어. 강병규가 서아름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난 지금 두 사람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은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아름의 작은 원룸에 들어선 강병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딸이 살고 있는 공간을 직접 보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은이의 영정사진이 정성스럽게 모셔진 것을 보며 강병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려야겠어요. 강병규가 서은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아름은 그런 강병규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작은 부엌에서 서아름은 약속했던 식빵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방식대로 만들어 볼게요. 서아름이 식빵을 꺼내며 말했어요. 강병규는 딸의 손길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서은이와 똑같은 정성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은희와 똑같이 만드는구나. 강병규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딸이 맞아. 서아름은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딸기잼을 발랐어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곤 했어요. 서아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함께 만든 식빵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강병규가 한 입 베어물며 말했어요. 은희가 만들어주던 맛과 똑같아. 서아름도 아버지와 함께 먹는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가족다운 느낌을 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강병규는 서아름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름아, 아빠가 늦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 강병규의 진심 어린 말에 서아름은 감동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서아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빵들을 만드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싶어요. 서아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빵과 함께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강병규는 딸의 꿈을 들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서아름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자금도 필요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서아름의 솔직한 고백에 강병규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은희의 꿈이기도 했구나. 강병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강병규의 제안에 서아름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도와줄게. 은희의 꿈이 아름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말이야. 강병규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서아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같은 딸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강병규는 서아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30년간 찾아 헤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강병규의 말에 서아름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상점가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베이커리를 열 수 있는 적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여기가 어떨까? 강병규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점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은 위치 같은데 서아름도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서아름이 점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해 주신 것 같아요. 강병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두 사람은 서은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베이커리 준비 과정에서 서아름과 강병규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강병규는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고 서아름은 젊은 감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은희 베이커리라는 이름은 어떨까? 강병규의 제안에 서아름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가게를 열 수 있다니 영광이었어요. 몇 주 후 작은 베이커리의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름은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강병규는 가게 인테리어와 기계 설치를 도맡았어요. 아빠 덕분에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서아름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3시 강병규는 이제 생수를 사러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베이커리 준비를 도우러 갔어요. 이제는 운동이 아니라 딸을 도우러 가는 거구나. 강병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화요일 약속이 새로운 의미로 바뀐 것이었어요. 베이커리 오픈을 며칠 앞두고 서아름과 강병규는 어머니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엄마, 저희 베이커리가 곧 열려요. 서아름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엄마가 좋아하셨던 빵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강병규도 서은이에게 인사했어요. 은희야,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베이커리 개업 당일 작은 가게에는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아름이 직접 만든 크림빵과 식빵, 그리고 여러 종류의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은희 베이커리라고 쓰인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병규는 딸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첫 손님으로 찾아온 마트 동료들과 이웃 주민들이 베이커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이 이어졌어요. 서아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강병기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도왔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아름과 강병규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서아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병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아름아.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에 올 거야. 강병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아니라 딸과 함께 일하러. 서아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매주 기다릴게요. 30년간 이어온 화요일의 약속이 이제는 아버지와 딸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거리에서 은희 베이커리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이제 서아름과 강병규 부녀의 특별한 날이 되었고 작은 베이커리에서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빵 냄새와 함께 가족의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은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였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